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보험료 50% 인하됐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도입 반대한다. 이런 뉴스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분들 계시죠?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여러분 계좌가 왜 안 불어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찾으신 겁니다. 그냥 와, 테슬라 대박이네. 현대차 노조가 또 저러네 하고 표면적인 반응만 하실 거면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남들 다 아는 뉴스 쪼가리나 읽어주려고 카메라 켠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단순한 보험료 할인이나 파업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돈을 버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걸 못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앉아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기업은 살아남아서 시가총액이 10배가 되고 어떤 기업은 도태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그 잔인한 기준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의도 선수들끼리만 술자리에서 공유하는 진짜 관점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레모네이드랑 테슬라 얘기부터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테슬라 타면 레모네이드에서 보험료 50% 깎아준대. 개이득이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셔야 할 핵심은 50% 할인이 아니라 제로 프릭션 텔레메트리, 즉 마찰 없는 데이터 수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기존 보험사들 꼬라지 한번 보세요. 운전 습관 체크해서 보험료 깎아주겠다고 차에다 무슨 기계 꽂으라고 스마트폰 앱 켜놓고 운전하라고 하고 귀찮아서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긴 합니까? 그냥 너 30대 남자네? 그럼 통계적으로 사고 칠 확률 높으니까 돈 더 내. 너 강남 사네? 외제차 많으니까 보험료 더 내? 이거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편견이고 낡은 통계적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모네이드 모델은 차원이 다릅니다. 앱을 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 계정 연동 버튼 딱 하나 누르면 끝납니다. 차량의 두뇌랑 보험사 서버가 API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직접 운전하는지 아니면 FSD, 즉 자율주행이 운전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은 1초 단위로 다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를 얼마나 급하게 밟았는지,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 센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금 체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운전한 거리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을 매기고 AI가 운전한 거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는 이중요율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건 이제 막연한 주장이 아닙니다. 돈으로 증명된 팩트가 된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왜 무섭냐? 경쟁사들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왜냐고요? 기존 보험사들은 차량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즉 루트 권한이 없거든요. 테슬라는 차를 직접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입이 닳도록 말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데이터의 벽을 쳐버린 거죠.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안전운전하는 사람들, 즉 테슬라 FSD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옵니다. 마케팅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량 고객만 쏙쏙 골라먹는 체리피킹이 자동으로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개를 돌려서 지구 반대편 우리 현대차를 한번 봅시다.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죠. 현대차 기술력 좋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아틀라스라는 세계 최강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셨죠? 덤블링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조가 로봇은 공장에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말아라 결사반대하고 들어놓았습니다. 이걸 그냥 흔한 노사 갈등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19세기 영국에서 기계부 쓰던 러다이트 운동의 2026년 버전입니다. 아니 21세기 최첨단 공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감정 빼고 돈으로만 봅시다. 휴머노이드 로봇 1년 유지비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대략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24시간 일하고 불평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요. 그런데 숙련된 인간 노동자 연봉은 어떻습니까?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생산성 차이가 비용 대비 10배가 넘는데 이걸 도입하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테슬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돈을 돌려주고 자기들 생태계에 가둬버리는 락인 효과를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지고도 내부 저항 때문에 효율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차를 잘 만들고 디자인을 잘 뽑으면 뭐 합니까? 제조 원가를 혁신할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쥐고도 못 쓰게 스스로 팔을 묶고 있는데 말이죠. 이 격차가 1년, 2년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원가 경쟁력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답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형이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데이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놈과 과거의 방식에 갇혀서 기술과 싸우는 놈을 철저하게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 제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은 기술 혁신을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을 거부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진지하게 비중 축소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PER가 낮고 저평가라고 떠들어도 그건 싼 게 아닙니다.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외면하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메가 트렌드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가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보고 미리 가서 그물을 펴놓으셔야 돈을 법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질 겁니다. 효율적인 놈은 더 가져가고 비효율적인 놈은 남은 파이조차 뺏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데이터 해제자랑 러다이트 운동 이야기했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격차가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뉴스 한 줄로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복리의 마법 아시죠? 돈에만 복리가 붙는 게 아닙니다. 기술 격차와 기업의 체질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와 레모네이드가 만든 이 데이터 연합군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이 차들이 매일 주행하면서 도로, 상황, 운전자, 습관, 사고, 패턴 데이터를 긁어 모읍니다. 레모네이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보험 상품을 더 정교하게 다듬겠죠. 사고가 날 뻔한 상황, 즉 니어미스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이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살짝 불안하구나 하고 테슬라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테슬라는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 그 구간 주행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차는 더 안전해지고 보험료는 더 싸지고 고객은 더 몰리고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이고 사고율은 0에 수렴해 갑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의 고리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반면에 우리 제조 기반의 레거시 기업들 상황을 봅시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폭스바겐, GM 다 비슷해요. 이들은 차를 팔면 끝입니다. 고객이 그 차를 어떻게 모는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데이터가 회사로 안 돌아와요. 그냥 정비소로 가죠. 데이터의 끊김, 즉 데이터 단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장에서는 로봇 도입을 막고 있으니 생산 원가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만큼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한쪽은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원가가 계속 오르고 품질 개선 속도는 더딥니다. 이 게임이 3년 뒤, 5년 뒤에도 대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마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랑 옴니아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노키아나 삼성 피처폰 사업부 임원들은 그랬어요. 야, 우리가 폰 만드는 기술은 더 좋아. 통합 품질은 우리가 최고야.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 못 만든 폰들은 싹 다 전멸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왜 만년 저평가받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 리스크, 재벌 지배구조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로봇 막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국 기업은 혁신을 하려고 해도 내부 저항 때문에 속도가 안 나는구나 하고 투자 매력도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 출산율 0.6명대인 거 다들 아시죠?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공들 다 은퇴하면 그 자리 누가 채웁니까? 외국인 노동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로봇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조가 지금 당장 일자리 지키겠다고 로봇 막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다 같이 죽자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 공장 한번 보세요. 기가팩토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요. 거기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벌써 부품 나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걱정, 노조 파업 걱정, 그런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 기업 응원하고 싶죠. 하지만 내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투자 전략은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 딱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이 기업은 제품을 판 뒤에도 고객과 연결되어 있는가?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일회성 거래 모델인지 아니면 구독이나 데이터 연동으로 계속 돈을 벌고 정보를 얻는 모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다 후자입니다. 둘째, 이 기업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은 느는데 직원을 그만큼 더 뽑아야 하는 기업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매출은 2배 늘었는데 직원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도 돌아가는 기업. 그게 진짜 기술 기업입니다. AI와 로봇을 제대로 쓰는 기업만 이게 가능합니다. 셋째, 경영진이 기술 저항을 돌파할 의지가 있는가? 눈치 보느라 혁신 미루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과감하게 비중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변혁기에는 욕먹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리더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이 데이터 혁명과 자동화 혁명을 아직 10%도 반영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판매량 실적만 따지고 있어요. 레모네이드가 보험료 깎아주는 게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데이터 권력의 이동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상위 1%도 안 됩니다. 현대차 노조 사태가 단순 파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추락 신호탄이라는 걸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거나 별거 아니라고 무시할 때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5년 뒤에 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가서 오형 말이 맞았네. 그때 테슬라 더 담을 걸. 그때 로봇 관련주 비중 늘릴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십시오. 이 변화의 파도가 너무 거대해서 무섭기도 할 겁니다. 저도 가끔은 무섭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하지만 파도가 무섭다고 눈 감고 있으면 휩쓸려 죽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파도 위에 올라타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의도 바닥의 현실이고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낡은 배에 태워두지 마시고 최신 엔진 달린 배로 갈아태우십시오. 오늘 내용이 뼈 때리는 조언이었다면 주변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같이 정신 차리고 같이 부자 됩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